자, 흐름 말씀을 드렸죠. 여러분들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는 그냥 내가 가진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그 전반적인 학계의 흐름 속에서 이 주제를 배치를 하고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학계의 흐름을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님이 많이 도와줘야죠. 그렇지만 이 학계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. 보시면은 그 소재, 시대, 주제, 그러니까 요거는 그 주요한 이제 그 학술지들을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 지도 교수님이 관여하고 있는 학회 혹은 이제 내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을 많이 내는 학술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요즘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구나, 또 이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좀 흐름이 보여요. 학술지 한 1년치 학술지만 이제 한 서너 개 놓고 보아도 지금은 어떤 주제가 유행하고 있구나. 뭐 예를 들어서 한국문학연구라고 한다면은 한국 이제 근대문학연구라고 한다면은 요새는 식민지 시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80년대, 90년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 라는 이런 흐름 볼 수가 있고, 소재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정통적인 문학 작품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웹소설 가지고도 논문이 나오고 있네 라는 식의 이제 그 변화들 같은 것들도 보이고, 그렇지만 정통적인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들이 더 주류적이구나, 더 대세이구나 라는 이런 식의 이제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내가 가진 이제 생각들, 내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 학계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만들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학계의 흐름을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고 또 이제 자신의 문제 의식들을 정교화 시켜 나가는 과정들,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거는 근데 혼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지도 교수님이랑 자주 만나고 또 이제 그 세미나를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후배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첫 번째가 지도 교수님 너무 바쁘다. 근데 지도 교수님 바쁜 거 다 알아요. 교수님 다 바빠요. 그런데 거기에 대고 가서 공부하겠다고, 궁금하다고 가서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들어줄 지도 교수님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가기 전에 내가 준비는 많이 해야겠죠. 선생님 제가 찾아봤는데 요새 이런 경향인 것 같은데 저는 1930년대 연구하잖아요. 지금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?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런 거는 바로 지도 선생님 답변 가능한 지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질문을 잘 준비해서 찾아가면은 지도 교수님들이 바쁘다고 뭐 여러분들을 외면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근데 우리 학교에 대학원생 몇 명 없는데요. 이거는 전국 어디 가도 그래요. 지금 전국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세미나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. 더 이제 최근에 좋아진 거는 대면보다는 이제 온라인이 좀 많이 온라인을 이용한 이제 커뮤니티 방식이 좀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도 저도 몇 개 하고 있어요. 그런 식의 방법들도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자주 교류하는 것과 자신의 이제 동료들, 학문적인 동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것들 두 가지 이제 중요하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목차는요, 잘 못 쓴 목차의 사례로 가져왔습니다. 요거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의 목차이고요. 이 목차 같은 경우에는 개념들이 구조화돼서 그 개념들의 구조를 따라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독자가 곧바로 파악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이 목차는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보아야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가 보이는 수준의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좋은 목차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왜 이 목차를 가져왔냐면은
그 학계의 흐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지식인의 전기적 사실을 총 정리한 논문입니다. 일반적으로 전기적 사실을 정리를 한 논문은 요새는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그러한 이제 그 초기의 정리 작업들은 그 20세기에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한 정도로 이제 그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이제 진작에 다 이제 그 된 거예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그 성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김태준이라는 인물. 여러분들 김태준이라는 인물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. 들어본 적 없는데 굉장히 중요해요.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문학사를 썼어요. 근데 왜 우리가 몰라요? 그건 이제 뒤쪽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.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2019년까지도 전기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이러한 수준의 이제 그 논문이 필요한 것이 첫 번째고, 두 번째로 이제 그 김태준 평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물의 전체 삶을 그려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시도를 한 2007년에 이제 그 저작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작업인 거죠. 난이도가 이제 있는 작업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논문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제가 자료학 말씀을 들었잖아요. 구체적으로 중국과 이제 일본에 남아 있는 이제 중국어, 일본어로 쓰이는 문헌들을 가지고서 초기에 한국 문학 연구가 시작되던 시점에 그 한국 내에서의 맥락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영향, 중국 학술계로부터의 영향,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한국 문학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보여주는,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의 학계의 흐름에서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. 야, 한국 문학 연구면 뭐 한국 사람들이 한 거지, 일본 사람들이 한 게, 물론 한국 문학 연구 한 게 있죠.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중국 학술계와의 관계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거잖아요. 그러한 이제 그 의의들이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의의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사의 흐름들, 기존 연구들이 이제 어떠한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목차의 이제 그 허접함에서 드러나듯이 그 논리적 구조화, 개념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착착착 만들어서 보여주지는 못했지만, 그렇지만 이제 그 연구사적인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성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